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1%대 조정받으면서 새해 첫 출발을 하락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지역에서는 변종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세 번째 폐쇄 조치를 내리면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귀금속이나 비철금속 들은 오늘도 상승 가도에 올랐는데요. 이런 다양한 시장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품별 전략들 챙겨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새해 두 번째 장도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조금 이제 큰 움직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저도 조금 이제 뭐 이슈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조금 라고 판단을 하고 보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제한적인 그래도 상승폭이라든지 하락폭이 조금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은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일 이제 고점 구간 때부터 거의 한 400포인트 정도가량 이제 하락이 나오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대 초반까지도 이제 밀리게 되면서 사실 이제 오전장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분을 거의 다 빼준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해외 선물 나우 코너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챙겨드려야겠죠.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까지 열어두고 있고요. 또 저희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다양한 선물 전략들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상품들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오늘 상품들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S&P 500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4% 정도 하락해서 3,676.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세입니다. 0.56% 하락해서 12,615.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2% 상승해서 48.1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입니다. 0.4% 상승해서 1,954.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거의 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280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품별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오늘의 글로벌 이슈까지 체크해보고 가시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조지아주 상원 투표 이야기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조지아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2명을 선출하기 위한 결선 투표가 오늘 시작됩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제히 현장에 출동해서 막판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란타를 방문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접종 등 현안에 집중하기보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는 압력 전화를 한 데 대해서 트럼프판 워터게이트라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지아주 선거위원단은 민형사상 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월가 전문가들은 이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점치고 있는데요. 이 블루웨이브가 경기 침체 요인은 아니지만 주가가 10%에서 15%가량의 하락을 동반하는 조정은 분명하다라면서 바이든 정부의 세금 정책은 기업의 양도소득세 비율을 올리려는 것과 같다라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기술기업의 실적이 양도소득세 등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브라이언 월시 전문가의 평가고요. 특히 이 기술기업의 이런 양도소득세 이슈가 집중된다면 당연히 나스닥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다음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살펴보시죠. 네, 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으로 기업 부채 문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정부 지원으로 연명해오던 좀비 기업을 시작으로 파산이 쏟아질 것이라는 경제 석학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각국이 꺼내든 돈풀기의 부작용이 이제는 본격화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때문에 또 다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일 전미 경제학회가 열렸습니다.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라구람 라잔 교수는 코로나19 위기로 당국은 제로 금리와 회사채 매입, 그리고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까지 해줬고 기업들이 차입을 많이 했다라면서 하지만 이런 지원은 어느 시점에는 끝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므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파산이 급증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파산 이슈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거론되어 온 이슈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빈 킹 전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전 세계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율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높다면서 기업과 국가 간의 채무 불이행 증가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라면서 채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금리 상황이라서 부채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과도한 부채는 항상 금융위기로 끝났다라고 보는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금리가 오를 일이 결코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며 돈은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부채 급증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저희도 간과해서는 안 될 텐데요. 관련 소식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이슈들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도 만나보시죠. 네, 어제 열린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오펙 플러스 13개 회원국과 또 10개 비가입국이 모인 오펙이 이 화상회의를 어제 열었습니다. 그런데 교착 상태로 끝났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펙 플러스는 애초에 이날 감산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협치를 보지 못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화상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늘 5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으니까 한 30분 뒤쯤부터 회의가 시작되는 거네요. 오펙의 좌장이죠.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가입국인 러시아가 이 원유 생산량 증대 여부를 두고 다시 한번 대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서 세계 원유 수요가 급감하자 오펙 플러스가 감산량을 역대 최대인 하루 970만 배럴까지 감소를 하고 나섰죠. 이후 순차적으로 감산 규모를 줄였고요. 지난달에는 50만 배럴 증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감산 규모가 970만 배럴에서 720만 배럴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와 동맹국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계속 감산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한 반면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하루 50만 배럴을 증산해야 된다 이렇게 대립이 나온 건데 사우디는 지금 변종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고 이런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원유 수요가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감소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러시아는 백신도 나왔고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계속 증산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또 한 가지 불안한 게 미국의 셰일 업체가 이 틈을 타서 만약에 감산을 해버리면 그 틈을 타서 이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이 생산량을 확대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을 경계하고 있어서 더욱더 감산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오일이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회복을 해서 1.3% 증가한 48.26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글로벌 이슈 살펴보도록 했고요. 오늘 세 가지 이슈가 모두 중요한 것 같은데 자세히 다뤄주실 이슈 있을까요? 일단은 첫 네. 번째,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를 좀 나눠서 보자면은 네.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오늘 투표가 진행이 되고 나서 네. 사실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현재 지금 첫 번째 이슈인 이제 조지아주 상원 투표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지금 당장엔 하진 못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이제 이슈로는 좀 크게 빠지기는 힘든 이제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에 대한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상원에 대한 이제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어떻게 보게 되면 악재적인 이슈는 좀 나올 수 있기 힘든 하나의 이슈라서 일단은 추가 부양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 뭐 시장에서 원하는 건 좀 블루 웨이브,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이제 상원에 대한 이제 투표인데 이제 결과값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기다려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상황이 사실 이제 모든 동풀기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남는 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채무예요. 채무다 보니까 이 채무가 이제 추후에 어떤 파도로 나오게 돼서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예전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거에서도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제 빅쇼트라든 이제 하나의 큰 악재적인 이슈들이 대부분 이제 채무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기상조다 보니까 오늘 이 이슈도 넘어가고 저는 좀 오늘 볼 게 이제 오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유가 차트를 이제 차트 보고 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번의 이슈에 관해서는 뭐 상원이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어느 당이 되든 악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어떤 당이 상원을 차지하든지 간에 이 결과는 똑같겠다. 증시가 계속 상승하겠다. 네, 유지는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서 오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나우 코너에서는 상품별 전략들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은 특별히 골드가 아니라 오일부터 알아볼 겁니다. 자, 오일 지금 1.6%, 상승세가 지금 갑자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48.38달러 선, 1분봉으로 봤을 때 갑자기 상승 계단을 쫙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팻말로 먼저 뷰 확인해 보고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네, 오일 관망 주셨습니다. 오일 이렇게 잘 가는데 왜 오늘 관망일까요? 일단은 유가 성질 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차트 분석보다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가가 지금 현재 전일 이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종가 구간까지 본다면 이제 마이너스 1.9%대 하락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저점 범위까지 확대를 한다면은 마이너스 2.3% 정도까지 그 하락에 대한 퍼센티지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슈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오펙에 대한 합의 실패 여파로 인해서 이제 유가가 크게 이제 2%대까지 초반 이제 하락세를 보여준 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원자재 쪽 종목입니다. 원자재 쪽 종목이고 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했듯이 실물 경제를 조금 담당하는 하나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원자재에 대한 반등 상승 이런 그림들 자체가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호재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달러에 대한 이제 하락 압력도 존재할 수 있지만은 원자재가 팬데믹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을 보여준다라는 그림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자재 수익률을 대해서 제가 오늘 어제도 보여드렸던 건데 수익률 자체를 따지고 보게 되면은 유가에 대한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 거의 뭐 올라왔었죠. 50불 근처까지도 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격대 유지를 보여줬던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가는 아직까지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아직 많이 개선된 게 아니에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시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고 금이나 실버 같은 조금 기금속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통화에 대한 이제 하락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추가 고점이라든지 이제 지지력을 계속 보일 수 있는 반면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에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수요적인 측면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이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오펙에 대한 감산 합의가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거나 뭔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셨을 때 옛날에는 유가를 하면은 사실 경제 지표가 제일 중요했었어요. 뭐 EIA 오일 재고 발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제적인 측면,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은 현재 오일 재고 지표가 발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재미가 없으실 거 압니다. 여러분들 한 오일이 재고 지표 발표가 되더라도 예전 같았으면은 100틱에서 한 200틱 가량에 대한 상하폭을 보여줬다면은 현재는 지표 발표 이후에도 30틱 해서 40틱 정도밖에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평균 진폭이.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보다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제 유가에 대한 하락에 대한 원인이 오펙에 대한 이제 감산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발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통해서 보게 되시면은 아직도 유가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다. 수요도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가격대가 현재 40불 정도를 지지를 해주고 있지만은 사실 시장적인 전체적인 측면 봤었을 때는 수요라든지 메리트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하락이 언제든지 나오더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었는데 일단은 이게 1월 3일 정도 이제 이슈였었어요. 원래는 이제 1월 4일 날 상승분을 어제 고점 라인대를 이제 유가가 한번 고점 갱신하면 보여줬었는데 단순한 이유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유조선 납포 소식이 지정학적 우려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공급량이나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쟁 약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서 유가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수요와 공급량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일 같은 이제 오전이나 오후 같은 경우에는 지지력을 상당히 크게 보여줬는데 오펙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진짜 상승분을 그대로 하락분으로 마감을 시켰어요. 고점 확대와 저점 확대가 동시에 나온 차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를 대응하셨을 때 상당히 까다로웠던 점이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펙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전일 오펙 감산회의는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와 그리고 이제 러시아 관계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래서 오늘 시간대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11시 30분 미장이 시작되고 나서 이 오펙 회의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연기됨에 따라서 2%에 대한 급락세를 연출한 거고 혹시나 증산을 하게 되는 게 아니냐. 현재 감사에 대한 합의점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시장 자체는 불안감에 쌓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한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보게 되면은
러시아 쪽에서 2월 증산이죠, 여러분들. 공급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증산한 쪽에서는 이제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UAE 등은 찬성을 했었었는데 사우디를 비롯한 일부 오펙 국가들은 반대를 하게 되면서 합의점을 못 이룬 거거든요.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 측 감사는 현재 좀 더 신중을 해야 한다.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 마연스 유가 사태라든지 유가에 대한 지지력을 상당히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주요 생산국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수출이라든지 수입 부분에서 유가가 가장 중요한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 그리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오펙 산유국 중에서 생산량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적으로 이제 사우디 쪽에서 반대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유지에 대한 의견 자체가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오펙에 대한 회의 자체는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이 많이 하자고 해봤자 일단 제일 주요 산유국에서 먼저 이제 의견을 먼저 제시한 겁니다. 일단 아직은 이제 증산할 때가 아니다라고. 근데 러시아 쪽에서 얘기를 보게 되면 이거거든요. 러시아는 시장의 미세한 수요 개선을 대응하지 못할 경우 오펙 플러스는 마켓 쉐어를 잃을 것이라 경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내용이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제 마켓 쉐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간단하게 조금 단어만 정리해서 보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시장 점유율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는요, 이제 셰일가스라는 게 있어요. 셰일가스라는 게 있는데 이 셰일가스가 유가보다는 이제 채굴 단가라는 것들이 많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대체적으로 45불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이 셰일가스에 대한 마진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에 대한 시장도 견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공급량을 늘려가지고 유가에 대한 가격대를 하락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마켓 쉐어, 즉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찾아갈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증산 쪽 의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감산을 유지하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 증산하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얘기가 간신히 동시에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 전일에 오펙에 대한 회의가 이제 불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또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죠. 자,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로, 근데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백신은 시장에 대한 실물 경제 회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물 경제 회복.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에 대한 수요가 이미 차트에서 기반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중산을 하더라도 가격대를 좀 낮추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즉 감산 축소, 즉 증산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시장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지지력을 단기적으로 좀 잃고 하방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PPT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차트로 조금 내용 넘어가게 되면서 오늘 쪽 유가 시장 사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유가가 현재 지금 예전 고가 지점을 만들어주고 나서 계속적인 이제 지속 상승 채널을 유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지지대가 추세선으로 만들어졌었는데 현재는 예전 상승 가도를 달려주고 있었을 때는 1차 구간대에서 지지력을 보여줬다면은 2차 레인지 범위까지 만들어준 상태예요, 유가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력을 이 채널 쪽 안에서 계속 하단 쪽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오늘 13분 뒤네요, 여러분들. 13분 뒤에 오펙에 대한 회의에서 감사에 대한 논의가 아닌, 즉 유지에 대한 기조 자체가 아닌 증산에 대한 이제 이슈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사실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이 가격대를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은 전일 저점 레인지 폭을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유가가 47.20 레인지 구간대를 크게 벗어나는 하락에 대한 장대 음봉이 발생한다면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 1차 하락 발산 이후 2차 파동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뭐 채널 쪽 안에서 보게 되면은 매수에 대한 지지를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즉 차트적인 플레이 내에서 기술적인 분석 내에서는 매수 쪽 의견을 드릴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분석, 즉 시장에 대한 변수라든지 외신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매도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유가에 대한 방향성을 드리기는 많이 어려운 날이다. 즉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현재 뭐 다음 고점까지는 바라지는 않고 있어요. 48.60 라인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펙 회의가 나오고 나서예요. 자, 오펙 회의가 나오고 나서 48.60 라인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제 안착형 캔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준다면은 외려 다시 한번 유가가 48불과 49불에서 지지력을 만들어줄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이 구간대가 이탈 자체가 나오게 되고 안착 부분이 나오지 못한다면은 유가가 45불 정도에 대한 가격대까지 이제 급락에 대한 포인트가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유가가 어느 정도 매집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매집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수렴점에서는 매도를 대응하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유가를 조금 관망하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일도 마찬가지로 이 골드와 같이 좀 비슷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골드도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는 좀 트레이딩을 관망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온 만큼 매수로 진입하셔도 좋다라고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쵸. 오늘은 또 오일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시는 게 좋다. 오펙 플러스 결과도 남아 있고요. 이 48.60달러 선을 좀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라 했는데 네. 일단은 기본 47.20 라인대 선을 지지율이 지금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네. 제가 봤을 때 회의 자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진짜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차트로 기본적으로 분석을 다 할 수 있으면은 사실 이슈는 나올 수가 없는데 잠시만 어떤 네. 부분이죠? 지금 오일이 지금 2.5%까지 네. 폭등을 하고 있네요. 갑자기. 네, 지금 현재 48.85 라인대를 좀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네. 나오고 있네요. 지금 잠깐. 일단은 제가 지금 주요하게 보는 자리는 여러분들, 일단은 오펙 쪽 회의가 아직은 10분 정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상승 웨이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강하게 이제 하락 상승이라든지 하락하면 크게 주고 나서 V자 반등 나오는 차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대부분 이때 저점 라인대를 한번 갱신하는 그림이라든지 A자 반등처럼 고점을 세게 갔다가 내려오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휩소라고 부르는데 지금 현재 10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1분봉 차트예요, 여러분들. 지금 60분봉 마감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유가가 저는 오늘 차트적인 분석에서 봤었을 때는 60 라인대를 먼저 지지해주는 종가 마감이 먼저 나와주는 차트를 먼저 볼 거예요. 근데 이거를 60분봉에서 기본 분석을 하고 240분봉으로 먼저 추가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가가 지금 돌파하는 국면 자체 내에서 일단 전일 하락분을 지금 이제 오펙 전에 한번 상승분으로 좀 뒤바꾸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매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무조건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데 오일 상승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또 저까지 약간 흥분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 관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상품으로는요. 나스닥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미증시 본장 개장을 한 9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재 미니 나스닥 0.33% 하락해서 12,64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기다리면서 조심스러운 약보합권 움직임이죠. 자, 팻말로 뷰 확인해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나스닥도 관망입니다. 왜 오늘 관망 두 번 들으셔서 네, 오시는 당연히 이제 건가요? 시장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도 너무 이제 크죠, 별의별 사실. 변수가 나올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장인 것 그쵸.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저는 매매한다면 썼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직 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달러에 대한 하락 기조, 부양책에 대한 이제 이런 이슈,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제거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는 있지만은 이제 제가 관망을 드는 이유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단기 하락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방향성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현재 그러니까 방향성보다는 유동성, 지금 변동성에 맞춰지는 시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그냥 오늘은 좀 차트적인 분석으로 좀 이야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네. 조지아주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얘기는 이제 투표가 나오고 나서 개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때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게요. 자, 일단은 차트에서 나스닥에서 이제 가격 이동 평균선 먼저 체크를 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트렌드 라인을 이제 추세선을 먼저 긋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가장 기초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이평선 먼저 해석을 하고 같이 증시 쪽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는 또 이런 얘기를 또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매매 관점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중장기 포지션이 아닐 경우에는 60일선이라든지 121선 선을 보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5일선과 21선, 즉 단기적인 관점에 대한 대응을 했었을 때, 왜냐하면 데이 트레이딩이다 보니까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5일선과 21선의 관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일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조지아주 관련해가지고 내용 부분에서 주가가 크게 이제 한번 하락세가 나온 시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 캔들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슈 캔들이죠. 이 이슈 캔들에서 일단 주요 이평선이었던 지금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먼저 무너뜨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먼저 볼 수 있었던 자리가 예전 상승에 대한 캔들, 자 12월 28일자 캔들에 대한 종가 라인 때였던 12,830 레인지 폭을 일단 음봉 하락 쪽 마감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나스닥이 어느 정도 상승 기조를 보여주더라도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제한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5일선 이탈과 함께 주요 종가 구간대가 이탈됐다 보니까 나스닥이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서 잠깐 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현재는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될 벽이 하나 있는데 일봉에서 봤었을 때는 12,830 라인대를 추가 안착을 보여줘야 다음 13,000 레인지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전일에 이 캔들 해석하기가 지금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크게 터졌죠, 여러분들.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나서 고점을 달아주고 나서 음봉 마감을 장대 음봉으로 마감했던 캔들인데 일단 종가 쪽 보게 되시면 여러분들 21선은 간당간당하게 버텨줬어요. 주요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20선을 지금 간당간당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스닥도 장전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21선 근처에서 지금 가격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와 저항 싸움을 현재 12,640 레인지 쪽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이 장을 시작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먼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올렸다가 내릴 가능성이 좀 높은데 현재 저는 그냥 오늘 매도 타점 비중으로만 조금 체크해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평에 대한 관점 자체를 조금 무시를 하시고 전일에 나와 있던 캔들에 대한 봉중심 라인대를 체크하세요. 자, 12,780 구간과 현재 예전 상승에 대한 캔들 라인대 여기 지금 12월 28일자에 대한 캔들 봉중심 라인대를 보게 되시면은 12,760 레인지부터 12,785 레인지가 현재 1차 매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구간.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 12,830 레인지가 마지막 저항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나스닥이 큰 상승으로 한번 먼저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2,780에서 760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이 구간대에서 약간 단기제 매도 대응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장세가 지금 한 3분 정도 남아 있는데 단기적인 구간대 먼저 체크를 하고 보도록 할게요. 캔들은 지금 이제 60분봉하고 240분봉은 어차피 201봉에서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구해진 가격대다 보니까 이제 단기 분봉에서 장 초반 어떤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때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물망 차트를 조금 꺼내가지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차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680 레인지 안팎 구간이고요. 그리고 5분봉 상태에서 저항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앞선 지지 구간대, 현재 1분봉과 동일시한 저항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680 레인지를 맞고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 시초가에서 매매 대응을 하실 분들은 한번 나스닥에 올라와주는 자리에서 680 구간에서 매도 대응, 단기 매도 대응도 유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이 시작했었을 때 여러분들 30분 캔들이죠. 11시 30분 캔들의 시가 라인 때 꼭 체크하세요. 11시 30분에 시작하는 시가 라인 체크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나스닥 차트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에 대해서 정말 많은 자리값을 관망인데도 불구하고 주셨습니다. 1차 매도 구간이 12,760에서 12,785 라인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저항선이 12,830포인트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본장이 개장하고 나서 나스닥이 갭상승으로 출발한다면 12,680포인트에서 매도 단기적으로 진입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장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저희가 골드 뷰 먼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개장을 확인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골드뷰 네.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뷰 먼저 네, 확인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뷰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수 주셨습니다. 네. 골드 랠리가 장난이 아니죠. 네, 사실 이제 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제 주가 상승폭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차트 분석을 진행하셨을 때도 사실 이제 매도 대응을 지금 진행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자 캔들이 어느 정도 마감이 돼줘야, 그러니까 어제자 캔들이 어느 정도 마감이 돼줘야 사실 그 추후에 이제 매수 대응을 좀 진행할 가능성,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골드가요, 추가 상승보다는 약간 전일보다 조금 거래량이 넘쳐나는 십자봉 형태로 마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캔들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항상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미장이 시작됐고요, 여러분들. 자, 골드에 대한 상승 여파가 지금 이제 전일 어느 정도 흐름을 따라주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초 분석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121선이라든지 61선 체크하시면은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역배열에서 정배열 추세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사실 이제 저도 매매를 할 때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 구조 자체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정배열과 역배열의 구조 자체는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이평이 이제 중장기 이평보다 위로 있었을 때에 대한 이제 가능성인데 지금 보시면은 5일선 이평이 슬슬 이제 61선 이평을 돌파를 하고 21선 이평이 슬슬 121평까지 좀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 그러니까 정배열에 대한 구조 자체에서 보게 된다면은 5일선이 먼저 121선을 이제 크로스해주는 이제 골든 크로스에 대한 개념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에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5일선과 21선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정배열, 즉 추세에 대해서 일봉에서 매수로 가는 하나의 첫 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전체적으로 하락 국면에서 이제 매수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주요 저항대였던 골드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 이제 이 구간대 돌파하면 상승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돌파점도 사실 시원하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대응이 가장 중요하지 사실 매도 대응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나 기술 없으면은 사실 제일 위험한 포지션 매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골드에 대한 대응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수 대응이 현재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골드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인지 제가 어제 그것도 말씀드렸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 고가 레인지 범위에서 현재 저점 레인지 범위까지 피보나치라는 선대를 쭉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현재 어느 정도 상승치에서 목표값이 정해져요. 현재 고가에서 저가까지 쭉 남겨섰을 때 현재 0.618 구간과 현재 0.118 구간에 대한 가격대가 현재 1967.4달러 정도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드가 1차 구간대를 좀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추가 상승분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골드에 대한 목표가를 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최소 19,067포인트에서 19,065포인트까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1952.7 라인대를 지금 가격대 현재 단가다 보니까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 추가 돌파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대략적으로 120틱 정도 가량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오늘 금일자에서 대응했었을 때 사실 이제 분봉 관점에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분봉 관점에서 되게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은 이제 240분봉 비중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자, 골드의 돌파점이 일단 1900 라인대부터 4 라인대 여기가 일단 돌파대였거든요, 여러분들. 자, 돌파점을 주고 지금 꾸준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게 되시면은 눌림 시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폭 같은 경우에는 장초가가 현재 1904.5 라인대 정도를 비중으로 봤었을 때 현재 지금 500틱 이상 가까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청산 물량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여부도 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00틱만큼에 대한 상승이 지금 과열 구간대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현재 단기적인 하락, 이제 조정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상승이 나왔으니까 조정 움직임대로 나올 수가 있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사실 저는 골드가 한 번은 이 상승분의 반 정도는 반납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이 매수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현재 골드 차트 보시면서 아 나만 못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자리값 한번 기다리면 줄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월요일날 화요일날 진행을 하고 다음 주도 월요일날 화요일날 또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 자리값을 골드를 드리는 게 아마 이 자리가 마지막일 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여기 한번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들. 27 라인 때. 혹시나 중장기 포지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좀 높으신 분들이라면은 1927포인트부터 1929포인트 이 자리 만약에 오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매수 한번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 분봉에서 안착이 쉽게 나오지 않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급락 포인트 나오게 되거나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캔들 나오고 다음 날에 양봉 캔들 한번 나올 수가 있는 구조가 나오는데 이 조정 구간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분명 이 가격대 한번 주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골드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조금 이제 거시적인 관점으로서 드리는 거라서 조금 이제 아쉬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골드는 조금 매입을 한 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가장 좋은 매매법이거든요. 단기 매매법도 있지만은 골드에 대한 정석은 약간 중장기적 흐름을 좀 따라가 주면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마치면서 골드 차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가 말씀해 주시면서 하락 전환했는데요. 0.1%까지 하락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중장기적인 시점에서는 1927포인트에서 1929포인트 사이에서 매수 진입하라고 포인트 주셨고 오늘 데이 트레이딩 뷰에서는 1965에서 67라인선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그때까지 목표를 좀 늘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미장 개장했는데요.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했지만 지금은 모두 3대 지수 상승 전환에 성공한 상태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0.2%, S&P 500이 0.26%, 나스닥도 0.2% 모두 상승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여전히 졸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작을 보합권에서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승 전환에 성공한 상태고요. 뭐 민주당이 된다면 더 크고 빠른 이 부양책이 통과가 될 것이고 만약에 공화당이 된다면 조금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통과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품별로는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골드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들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S&P 500입니다. 0.34% 상승 전환 성공하면서 3,70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0.26% 상승해서 12,717.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3%대 폭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3.4% 상승해서 49.20달러 선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은 다시 상승 전환 0.04% 올라서 1,946.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FX입니다. 0.16% 상승해서 1.229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이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심한데요, 오늘. 그렇죠? 이 조지아주 선거 때문에 모든 상품들이 굉장히 등락이 오늘 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개장한 상황에서 혹시 나스닥에 대한 뷰 더 체크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자, 나스닥 차트 같이 보실게요. 제가 네네. 장 초반에 한번 지금 현재 나스닥에 대한 시가가 미장 시가가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2,650 정도에서 시작을 했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2,685 레인지 값에서 단기성 매도는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한 지금 13포인트 정도밖에 빠지질 않아가지고 조금 기대 이하만큼밖에 단기성 눌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그 후에 지금 이제 그물망에 대한 상단 구간대를 지금 크게 돌파한 시점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12,720선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조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예전 저항대가 이탈을 한 시점이고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전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하나의 매물대로 조금 작용을 했던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만약에 이제 현재 30포인트 정도 가량 이제 눌림 자체가 발생이 된다면은 이제 이 85 구간이라든지 90쪽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침에 뭐 여기서 한 85 정도에서 매도 단가를 들어가셔가지고 뭐 살짝 뭐 재미도 없었겠네요. 한 13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재미도 없었겠지만은 이 구간대에서 이제 단가가 이탈이 좀 크게 났다 보니까 하락 시점 같은 경우에 눌림 나섰을 때 85 레인지나 95 레인지 값에서 먼저 매수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스닥이 장 초반 시작을 하게 되면서 지금 10분 정도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현재는 약간 좀 원웨이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뭐 아직 10분밖에 안 흘러가지고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은요. 자,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가 자체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자, 760 라인 때부터 지금 785 라인 때까지 이거 무조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매도는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밴딩폭 넓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1차 매도랑 2차 매도 들어가게 되면은 한 75 정도나 70 정도 자리가 값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눌림 시 하락폭을 좀 크게 연상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나 구간대에서 자리값 오게 되면은 눌림 시점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일봉 매물대입니다. 일봉에서는 2,000 아까 말씀해주신 760에서 785 라인 네. 꼭 매도 대응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크루드 오일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5%까지 폭등세가 나오면서 오늘 오일 왜 이럴까요? 일단은 네. 회의 전에 네, 일단 매수를 회복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좀 생각했기에 좀 다른 시나리오인데 너무 많이 올라서 저도 깜짝 상승이 놀랐거든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A자 반등이에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A자 반등이요? 네, A자 반등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A자 반등이라 하고 반등 이제 하락에서는 이제 V자 반등이라고 하는 건데
유가가 일단 지금 오펙회의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오펙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기대감 여부를 먼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현재 가격대를 증산하지 않겠지 약간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유가가 이 증산에 대한 관점에서 조금 이제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현재는 이제 전일 상승분에 대한 고점만큼 올려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유가, 그러니까 모든 차트에서 고점하고 저점에 대한 밸런스를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주요 매물대가 지금 돌파가 된 시점이거든요. 네. 돌파가 되고 저점 라인대를 조금 갱신을 한 그림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거 유가가 단순하게 큰 회복 자체가 나온 다음에 유지가 되긴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상승 나오더라도 꼬리 쪽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캔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의가 나오고 나서 아마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봤었을 때는 차트적 분석보다는요. 기대치 상승으로 좀 올라와 준 거고 전일 하락분을 상승분으로 조금 메꿔주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그림은 좀 처음 보네요. 네네. 방황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상승 크게 나오더라도 60분봉, 240분봉에서 이 상태 그대로 안착되기는 힘들다 보니까 확실하게 오펙 얘기가 나오고 나서 네.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참 재미있는데요. 미증시는 지금 조지아주 선거 결과 기다리고 있고 오일은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모두 다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